퇴직 후에도 나는 여전히 현역이다. 60대, 70대 이상 일자리 정보. 안녕하세요. 어르신들의 활기찬 인생 2막을 응원하는 행복 시니어 라디오. 아나운서 행시라입니다. 퇴직 후에도 나는 여전히 현역이다.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바람이죠. 오늘은 60대부터 70대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실제 일자리 정보를 하나하나 아주 쉽게 풀어드리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월급은 얼마나 되는지, 어디서 신청하는지까지 전부 알려드릴게요. 시니어 고용지원 전문가 선생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내 나이로도 일할 수 있나요? 신청 자격부터 짚어볼게요. 자격 조건 복잡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요. 사실 크게 나이, 소득, 그리고 기타 조건 이렇게 세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우선 첫 번째, 나이에 대한 기준부터 들어볼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노인공익활동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는 참여 가능한 연령이 만 65세 이상입니다. 다른 사업은 문이 더 빨리 열려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 역량활용 사업이나 공동체 사업단 같은 경우는 만 60세 이상이면 참여가 가능해요. 또 일부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도 만 60세 이상부터 참여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공익활동형 만 65세 이상, 역량활용형, 공동체형, 사회서비스형 일부 만 60세 이상부터 가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까요? 네, 딱 그겁니다. 두 번째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소득 제한 있나요? 이거예요. 내가 연금을 받고 있는데 혹시 못 들어가는 건가 이런 걱정들 많으시죠? 네,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우선 노인공익활동 사업은 기본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들이 대상입니다. 그러면 기초연금 안 받으시는 분들은 못하는 거예요? 그 경우에는 다른 길을 보시면 됩니다. 노인 역량활용 사업이나 공동체 사업단은 소득 기준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세부 조건은 모집 공고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고를 직접 보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이제 마지막 자격 조건, 추가 조건도 있죠? 네, 사업마다 이 일은 이런 자격증이 있으면 더 좋아요 라든지 이 활동은 이런 경력이 필요해요 라는 조건을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돌봄 형태나 안전관리 같은 활동은 관련 교육을 요구할 수 있고요. 또 어떤 사업은 이 지역 거주자 우선 이런 식으로 거주지 제한이 들어갈 때도 있어요. 사시는 동네의 노인 일자리 지원센터, 시니어클럽, 구청, 복지부서 이런 곳에서 우리 지역에서 지금 누구를 모집 중인지를 확인하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자, 이제 현실 얘기 한번 해볼까요? 활동비, 급여 부분 솔직하게 알려드려야죠. 이것도 사업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첫 번째, 노인공익활동 사업. 이건 주로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는 공익적인 활동이에요. 이 경우 보통은 한 달에 약 30시간 정도 활동하시고 월 약 27만원 수준의 활동비를 받으십니다. 사회와 연결되어 지내고 싶다. 너무 무리는 하기 싫다 하시는 분들께 잘 맞죠. 두 번째는 노인 역량활용 사업, 사회서비스형입니다. 예를 들면 보조인력으로 현장에 투입된다든가 일정 시간 근무 형태로 운영되기도 합니다. 이쪽은 기준이 월 60시간 근무 정도고 주휴수당 등을 포함해서 월 약 76만원 정도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확실히 공익활동형보다 시간도 길고 금액도 커지네요. 그래서 나는 아직 체력 괜찮고 꾸준히 일하고 싶다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선호하세요. 세 번째 유형은 시장형이라고 들었어요. 시장형은 쉽게 말하면 작은 가게나 사업을 우리가 같이 운영해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참여 어르신들이 함께 수익을 낼 수 있는 일을 하고 그 수익을 나누는 형태죠. 잘 되면 더 받을 수도 있고 초반에는 적을 수도 있고요. 은퇴 후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으신 분들께 인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금액은 일반적인 예입니다. 꼭 실제 공고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사회서비스형은 근무 시간과 업무 난이도에 따라 임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실용적인 부분 갑니다. 어디서 찾나요? 어디 가서 신청하나요? 하나씩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노인 일자리 지원센터입니다. 거주하시는 지역마다 센터가 있는 경우가 많고 거기 가시면 현재 가능한 일자리 목록, 면접 준비, 교육 안내까지 전부 도와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노인 일자리 전용 홈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전용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전국 단위 모집 공고를 한 번에 보실 수 있고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집에서 컴퓨터나 휴대전화 쓰실 줄 아시면 아주 편해요. 세 번째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 여기도 있죠? 네. 워크넷 안에 고령자 우대, 인생 2막처럼 중장년 시니어 맞춤 일자리 코너가 따로 있어요. 내 나이에도 지원 가능 표시가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에도 요즘은 민간 사이트에서도 시니어 채용 많이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오워크, 서울시 어르신 취업지원센터 홈페이지, 그리고 생활정보지, 기반 구인구직의 벼룩시장 등에서도 60대 이상 시니어 환영 일자리를 따로 모아 소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곳이 시니어 클럽이에요. 한국 시니어 클럽 협회에서 운영하고요. 전국에 지회가 있어서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알선과 현장 연결을 해줍니다. 여성 어르신들만을 위한 지원 창구도 있나요? 있습니다.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라고 해서 경력 단절 여성 또는 다시 일하고 싶은 여성분들을 위한 취업 지원 기관이 있는데요. 60대 이상 여성분들도 충분히 대상이 되세요. 교육 취업 상담 연결까지 도와드립니다. 공공기관도 직접 뽑을 때가 있다면서요? 네. 동사무소, 구청, 복지관, 도서관, 공공시설 같은 곳에서 시니어 인력 채용합니다 하고 직접 공고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기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주민센터 게시판 쪽을 잘 보시면 좋아요. 건설 관련 일자리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공공건설 일자리 알림이 같은 곳을 통해 현장 보조 인력 등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들으셨죠? 센터 홈페이지 구청 공고 시니어 클럽. 우리 어르신들 스스로 문을 두드리기만 하면 되는 단계예요. 자, 이번엔 작은 비밀 노하우 시간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뽑힐까요? 성공적으로 일자리 찾는 꿀팁도 알려주신다고요? 네. 실전 팁 드릴게요. 첫째, 나의 경력은 힘이다. 나는 평생 뭘 잘해왔는지, 어떤 걸 오래 해왔는지 정리해보세요. 예를 들어 사무보조 20년 했습니다. 사람 상대하는 건 자신 있습니다. 손이 야무집니다 같은 건 전부 강점입니다. 둘째, 새로운 기술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요즘은 간단한 스마트폰 활용, 간단한 안전교육 이수 같은 걸 요구하는 자리가 늘고 있어요. 지역센터나 지자체에서 직업교육, 단기교육을 열어주니까 꼭 참여해보세요. 셋째, 꾸준히 찾기. 센터에도 계속 물어보고 워크넷 같은 곳도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일자리는 생각보다 자주 바뀌고 금방 마감되기도 합니다. 넷째, 유연한 마음. 나는 과거의 팀장이었어. 이 일은 너무 단순해 보여서 싫어. 이렇게 닫아버리면 기회가 확 줄어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 몸에 무리가 없는 일, 그리고 나한테 기쁨을 주는 일을 찾는 게 더 중요해요. 다섯째, 건강관리. 면접 때나 현장 업무에서 제일 먼저 보는 게 사실 체력과 컨디션이에요.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굉장히 큰 신뢰를 줍니다. 여섯째, 면접 준비. 면접이라고 해서 어려운 질문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이 일 꾸준히 하실 수 있어요? 시간 잘 맞으세요? 이런 걸 확인해요. 이때 또박또박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는 항상 가능합니다. 이 한마디가 합격을 좌우합니다. 일곱째, 주변 인맥 활용. 가끔은 친구 한마디, 동네 복지관 선생님 한마디가 제일 빠른 정보예요. 나 일자리 알아보고 있어라고 꼭 주변에 말해두세요. 지금 말씀해주신 거 사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아직 사회의 일원이고 약속 잘 지키고 책임감 있게 일할 준비돼 있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정부 지원 이야기도 잠깐 들어볼게요. 국가에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 어떤 걸 도와주나요? 라는 부분인데요. 네.
크게 두 가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이건 공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등 다양한 형태의 자리를 실제로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사업입니다. 둘째, 고령자 고용지원제도. 이건 어르신 개인에게 직접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기업 쪽을 도와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회사가 정년퇴직하신 분을 계속 일하게 해준다거나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을 늘렸다. 이렇게 어르신 채용을 유지 확대한 기업에게 정부가 지원금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어르신들이 더 오래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또 계속 고용장려금이라는 제도도 있는데요.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을 아예 없애거나 정년 후에도 다시 재고용하는 회사에 장려금을 줘서 경력 많은 분들이 그냥 한 번에 나가버리지 않도록 돕는 겁니다. 퇴직 이후에 임학 일자리를 제도적으로 붙잡아 주는 거죠.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60대 70대는 은퇴 세대다. 이제 쉬어라가 아니라 60대 70대는 다시 한번 사회의 중심으로 설 수 있는 세대다. 이렇게 인식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어르신들의 경험, 노하우, 책임감이 정말 큰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어요. 우리 사회가 그 가치를 점점 더 인정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네, 오늘 정말 든든하네요. 지금 라디오 들으시면서 나도 다시 한번 시작해볼까? 하고 마음이 조금 움직이신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다시 한번 요약드릴게요. 만 60세, 70세 이후에도 갈 수 있는 일자리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참여 가능한 공익활동형 자리도 준비돼 있습니다. 활동비와 급여는 활동시간과 역할에 따라 다르니 꼭 모집 공고를 직접 확인하세요. 일자리 정보는 가까운 노인 일자리 지원센터, 시니어클럽, 워크넷, 지자체 공고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할 수 있다는 마음과 꾸준한 건강관리, 이게 제일 큰 경쟁력입니다.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어르신들, 내가 벌써 환갑인데가 아니라 내가 환갑이 넘었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격려는 사회가 꼭 필요로 하는 자원입니다. 꼭 한번 문을 두드려 보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멋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행복 시니어 라디오. 저는 행실아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막 더 반짝이길 응원합니다.